자, 내일 3월 3일 목요일 시장은 신규주가 2개 더 상장합니다. 요즘 LG에너지 솔루션 이후로 공모주 가뭄이라 불릴 만큼 큰 재미가 없습니다. 기간의 경쟁률이 1000대 1이 넘어가는 것은 경쟁률이 엄청나서 풀청약을 넣어도 몇 주 못 받거나 소액 균등 배정이 미달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느 정도인지 비교를 해드리자면 예전에 BCNC 같은 느낌의 종목으로 또는 퓨런티어, 정밀 이런 느낌의 종목들 비슷한 시가총액 1000억 규모 되는 이런 종목들을 풀 청약을 넣었을 경우에 예전에는 뻥튀기가 잘 되면 한 종목당 30에서 50만 원 정도는 공짜로 챙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풀 청약을 넣어도 5만 원을 벌까 말까입니다. 예전에는 30에서 50, 요즘에는 5만 원. 수익을 10만 원 넘기기도 어렵습니다. 그만큼 지금 소문나서 경쟁률이 높아졌는데 지금 공모주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접근해야 되는지 심리와 분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내일 시장에 상장하는 BCNC와 노을. 자, 간략하게 정리를 했는데 BCNC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 노을 진단검사 플랫폼 기업. 뭐 업종은 그렇게 눈에 띄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 평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업종이 안 좋아서 시장에 관심을 못 받은 다음에 좀 합리적인 가격에서 거래가 되는 게 세력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뭐 업종이 좋아가지고 두 배 뻥튀기 되고 이러면 신규로 진입을 했을 때 먹을 자리는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BCNC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 경쟁률은 2600대 1이 나왔습니다. 이제 입 아프게 설명 안 드려도 되겠지만 기간의 경쟁률이 1000대 1이 넘냐 넘지 않냐 이것만 보고 그냥 청약을 결정 지으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 많은 종목들 봐야 될 것은 리츠나 스펙 같은 특수한 종목들 제외하고 일반 종목 중에서 기간의 경쟁률이 1000대 1이 넘냐 넘지 않냐. 유일 로보틱스가 나왔는데 이건 1000대 1이 넘습니다. 당연히 풀청약. 더 복잡하게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번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냥 1000대 1이 넘냐 넘지 않냐, 좀 애매하게 8, 900대 1이 나올 수도 있는데 8, 900대 1이 나온다면은 좀 애매하게 1000대 1을 넘지 못한다면은 둘째 날에 개인의 경쟁률 분위기를 보고 따라 넣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1000대 1이면 그냥 뭐 다른 거 분석할 필요 없이 무조건 넣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손해도 거의 안 보기 때문에量도 얼마 받지 못해서 진짜 최악의 상황까지 간다 하더라도 손실은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BCNC는 경쟁률이 높게 나왔는데 자, 시가총액 규모가 공모가 기준으로 1600억 원입니다. 최근에 퓨런티어가 더블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더블로 시작하기 위한 조건은 시가총액이 좀 낮아야 됩니다. 아니면 원래부터 장외 가격이 정말 핫해가지고 가격이 높다던가 그런 게 아니고서는 요즘 두 배 뻥튀기가 되게 어려워졌습니다. 시가총액이 1000억만 훌쩍 넘어도 두 배 뻥튀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인데 퓨런티어는 시가총액 규모가 현재 2000억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스몰캡 종목은 시가총액이 낮은 스몰캡은 한 신규주 기준으로 800억 이하 정도로 보는데 800억 이하면은 충분히 공모주 분위기로 인해서 두 배 뻥튀기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일 경우에는 시초가가 두 배 뻥튀기 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1600억 원이니까 규모는 작지 않은 편이라서 더블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풍월 정밀 같은 종목처럼 합리적인 가격에 시작하기를 바라야 됩니다. 저는 더블이 아니라면은 청약 넣은 것은 공모받은 물량은 무조건 9시 전에 하한가로 넣어서 체결을 시키긴 하지만 신규로 진입할 때는 차라리 좀 합리적인 가격에 시작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이 물량 중에서 유통 가능한 물량이 좀 작은 편인데 이게 주가의 상승을 보장하진 않지만 그래도 마음에 드는 수치입니다. 공모 물량이 19%, 기존 주주가 5%, 딱 적당한 상태에서 이 종목도 최근 풍월 정민처럼 한 30% 이하에서 시작하게 된다면 오히려 장중에 10%, 20% 급등이 나오는 상황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좀 심하게 뻥튀기가 된다면 공모받은 물량만 수익을 챙기고 손을 대지 않는 게 낫습니다. 신규주가 가끔씩 대박을 불러오긴 하지만 여기서 잘못 삐끗하면 10%가 우습게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제 3월 시작했는데
마이너스 10% 받고 시작한다면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이번 달 매매 리듬이 완전히 깨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매매 리듬이 깨지는 게 무서워서라도 초에는 신규주 진짜 초대형주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시초가에 함부로 잡지를 못합니다. 잡고 싶어도 정말 이 신규주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시초가에 함부로 접근할 수 없지만 이거를 요즘 심리로 이용해보자면 좀 괜찮은 가격 30% 이하에 시작을 해서 오전에 잠깐 미끌린다면은 한 5% 구간에서 잡았을 때 어느 정도 반등 정도는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등하는 것을 보고 그 반등이 안정적으로 이어진다면 수익 극대화까지 가능하겠지만 시작하고 나서 투신, 사모펀드, 금융투자 그리고 구주주 나와야 될 물량은 시장가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 나오는 거 보고 결정을 해도 차라리 마이너스에서 매수를 하는 게 시초가보다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BCNC도 시초가가 30% 이하에서 시작하면서 초반에 잠깐 밀린다면은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신규주 특성상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기 때문에 실패했을 경우에 10% 정도는 각오하거나 그 10% 정도가 무섭다면 내가 평소에 매매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매매를 적게 하거나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권유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할 게 없어서 여기서 승부를 보고 싶다면 차라리 최근 종목들처럼 초반에 좀 밀렸을 때 종목들이 초반에 밀리지 잠깐 급등하는 상황이 몇 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종목들 전부 다 보면은 시작하자마자 좀 잔인하게 마이너스 10% 20% 밀린 종목이 없습니다. 전부 다 잠깐 불꽃놀이를 하거나 반등한 종목들이 있지. 저가에서 잡는다면 승산이 충분히 있지만 제가 또 이렇게 말했다고 마이너스 10% 20%가 아무렇지 않게 폭락하면은 걱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 패턴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가격이라면 충분히 승부를 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노을 가격이 10,000원 그리고 경쟁률이 8대1 경쟁률이 작으면은 공모받은 걸로 수익을 내는 것은 어렵겠지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가끔씩 대박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 아니라 가끔씩 이런 종목들이 마이너스에 시작해서 대박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서는 박셀바이오입니다. 이것도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하한가로 시작을 했는데 전설의 종목이 되었습니다. 일단 10,000원의 하한가인 9,000원 정도에서 시작하게 된다면 9,000원에서 마이너스 추가로 밀렸을 때 반등이 나온다면 10,000원 호가를 뚫어주고 거래량이 자연스럽게 붙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그림은 제 상상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된다면 매매까지 진행하긴 하겠지만 제 상상으로 가장 좋은 그림은 시초가 9,000원 출발 9,000원 출발한 다음에 9,000원에 잔량 쌓인 상태에서 동시호가 체결되고 그리고 잠깐 5%에서 10% 밀렸다가 그대로 반등하는 그림 반등해가지고 9,000원 회복해주고 9,000원에서 9,200원 9,400원 9,500원 이런 식으로 점점 10,000원과 거리를 좁혀간다면 급등이 나오면서 10,000원 11,000원까지도 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나리오대로 움직인다면 매매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1,000억 정도입니다. 스몰캡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니라 좀 합리적인 가격이라면 언제라도 세력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통 가능한 물량은 33% 그리고 공모 물량은 11 이 물량 중에서 공모 주주보다 기존 주주 물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10,000원에 시작을 하지 않고 이것보다 낮은 가격에 시작해도 물량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하는데 물량이 나온다면 당연히 공모받은 기관이랑 기존 주주 쪽에서 시장가로 던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시장가로 던졌을 때도 장대 음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지해주는 것을 확인한다면 그때는 반등이 나올 조건이 갖춰집니다. 요즘 신규주뿐만 아니라 일반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종목들도 올라갈 때 따라 사면은 요즘 프로그램 단타가 많아가지고 그대로 물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티플렉스 보시면 올라갈 때 매수하면은 그냥 무조건 물립니다. 특히나 거래량이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갔을 때 고점에 따라가면 물리고, 차라리 많이 빠진다 싶을 때 뭔가 의미 있는 종목을 사야지, 그때 반등하거나 아니면 실패한다 하더라도 뭐 다른 사람보다는 유리하게 대응하거나 손절 폭을 좀 줄일 수 있는데, 고점에서 요즘에 따라간다면 그대로 물려가지고 골치 아픈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이리스크 종목이라 고점에 잘못 물리면은 저가가 어디인지 절대 알 수가 없으며 심각하게 될 경우에 반토막까지 단기간에 나버리기 때문에 신규주는 절대 고점에서 잡으면 안 됩니다. 고점에서 잡는 것은 첫날이 아니라 둘째 날, 셋째 날에도 계속 신고가를 유지해 줄 때, 그런 추세가 굉장히 강력한 상태에서만 잡는 거지, 뭐 첫날에 잠깐 불꽃놀이 한다고 함부로 잡았다가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아예 하지 않거나 첫날에 종가를 보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또는 그 다음에 종가, 풍월 정밀도 지금 빠지지 않고 있는데 종가 기준으로 만약에 내일도 양봉으로 마감하게 된다면 그 다음 날에 분명히 먹을 자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주 지금 패턴 고점에 따라가는 것만 주의하시고, 지금 추세가 살아있는 게 그나마 풍월 정밀, 오늘 상승폭을 반납한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일단은 살아있지만 좀 애매하게 오늘 마감을 해서 지금 당장은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없지만, 또 오전에 눌림을 보고 빠지지 않는다면 이 상태에서는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내일 눌림목을 잘 관찰해야 될 것 같으며, 다른 종목들은 계속해서 바닥을 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의 거래 장난 나오는 거, 수십만 주 쌓아놓고 장난 나왔다가 그 다음날 갭 띄운 다음에 팔아먹고, 또는 갭 띄운 다음에 잠깐 불꽃놀이 했다가 팔아먹고, 패턴이 똑같습니다. 뻔한 패턴이고, 추세가 좋은 것은 지금 최근 상장한 거 말고는 없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눌림목을 잘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슬프지만 추세가 다 좋진 않습니다. 신규주는 제가 원래부터 설명드리는 거라 영상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이리스크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첫날에 절대 매매하지 마시고, 첫날에 상한가를 간다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 계획을 세워보는 게 안전할 것입니다.